기존의 SLBM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개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공식 확인된 건 어떻게 된 거죠? 작년 말이었습니다. 11월 네.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서해, 우리의 서해죠. 서해 내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바레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레만 지역에서 보하이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해상 항행 통제 구역을 아주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네. 거기에서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홍콩의 명보, 워싱턴 브리비컨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쥐랑3는 쥐랑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SLBM 시리즈가 있어요. 1, 네. 2, 3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3세대가 바로 쥐랑3고 그걸 작년 연말에 발사 실험을 했고 그게 성공했다. 그런데 네. 이 쥐랑3 성능이 기존의 1, 2보다 압도적으로 사정거리 더 길고 아하. 그리고 탄두의 능력도 압도적으로 성능이 우월하다라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쥐랑 시리즈, 이 우리말로 읽으면 거랑이 돼서 큰 파도, 거대한 물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쥐랑이라고 읽습니다. 쥐랑 1부터 시작해서 이 SLBM 미사일을 개량을 해온 거네요. 그래서 사정거리가요. 1700km, 9000km. 이 탄두 무게에 따라서 무거우면 6000에서 7000km까지 줄어들고요. 탄두를 가볍게 하면 90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쥐랑3는 무려 120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미 대륙을 공격한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멀리서 감지할 수 없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정거리가 12,000km니까 만약에 동중국해에서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서부 전역을 타격을 가능하고 아하. 동중국해를 벗어나서 태평양 쪽으로 진입을 해서 타격을 하면 미국 전역,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쥐랑3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다탄두 미사일인데 무려 탄두가 10발이나 들어갑니다. 네. 10발이나 들어가는데 MIRB라 그래가지고 그 10개가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10개가 각각 다른 곳을 공격을 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탄두가 10개로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되면서 그게 또 다른 데를 공격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공격한다. 그러면 한 발은 LA로, 한 발은 뭐 샌디에고로, 한 발은 샌프란시스코, 한 발은 애나하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쪽으로 공격하러 딱 가버리니까 네. 일단 미사일이 뭐 수천 킬로 날아오는 것은 미국이 보는데 어느 정도 예산 탄착 지점을 예상을 해야 그 지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쪼개져서 어디로 각각 또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여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SLBM 하면 미국도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바로 트라이던트 2라는 막강한 SL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번에 중국이 시험 발사 성공한 쥐랑3와 성능이 오히려 중국제가 더 월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쥐랑3 같은 경우는 10발의 MIRV, 즉 10발이 다른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다탄두인데 네. 트라이던트2는 8발이거든요. 네. 8발로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그건 이제 러시아하고 그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다탄두는 8발까지만 우린 쪼개자. 네. 라고 협의를 했는데 중국은 그런 전략무기 감축협정 지금 가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지금 탄두의 어떤 숫자도 늘리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 냉전 해체 이후에, 즉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네. 핵 전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 트라이던트2 미사일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 실전 배치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2004년도에 한번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수명 연장. 그리고 작년 연말에 중국은 이 쥐랑3란 걸 새로 개발해서 새로 발사 실험을 했는데 미국은 작년 연말에 또 수명 연장을 또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SLBM이나 이런 핵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중국의 알려진 성능으로만. 네. 진짜 그게 구현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알려진 성능으로 중국제가 조금 더 성능이 우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현되면 큰일 나죠. 구현 안 되길 바랍니다. 자, 중국이 노력 끝에 개발한 이 3세대 SLBM 쥐랑3가 당연히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쥐랑3가 탑재될 잠수함도 관심 대상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쥐랑3를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핵전력 잠수함을 중국이 또 추가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2만 톤급이라고요? 2만 톤급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 잠수함의 이름을 옛날 고대 국가 이름을 붙이면은 핵 잠수함이에요. 진나라, 당나라 뭐 이런 식으로요. 최초의 샤, 저게 뭐 하나랍니다. 하나. 아하.
그래서 저 시아급만 해도 한 7,0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 미국의 LA급 잠수함보다 약간 크죠. 네. 그래서 1,700km짜리 쥐랑 1을 뭐 여러 발씩 있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진급을 개발하면서 2007년도부터 전력화를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쥐랑 2가 12발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단급은 지금 이제 아직 단급이 안 나왔어요. 네. 아마도 쥐랑 3하고 동시에 전력화해서 한 2020년도, 2021년도쯤에 전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 쥐랑 3 SLBM을 무려 24발을 탑재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게 또 10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어이쿠. 그러니까 탄두 숫자로 보면 네. 240발쯤 되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성능의 미사일을 24발을 탑재를 하는 전략핵 잠수함을 중국이 새로 개발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중국 잠수함이요. 우리 탑10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지만 이 엔진 소음이 심해서 미국 잠수함과 이게 딱 대적했을 때는 굉장히 전투력이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신형 잠수함은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됐겠군요. 개선됐다라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추진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아주 이제 엔진 소음이나 스크류 소음이 적대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소음이 압도적으로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 진급 잠수함을 또 보고 시아급 잠수함도 보면 등짝이 거북이 등짝처럼 뭔가 불룩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쥐랑이라는 미사일이 뚱퐁 31 지대지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깁니다. 네. 그 긴 거를 갖다가 좀 다듬고 해가지고 잠수함에 꽂으니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잠수함의 이 원통형 이 뚜껑을 열어서 더 높여군요. 더 높아야 되니까 위에다가 등짝을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물속을 항해를 하려다 보면 물방울처럼 유선형으로 생겨야 물이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단급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모급이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단급도 그렇게 등짝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스크류 소음은 적다 하더라도 물로부터의 마찰을 소음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좀 희망을 걸어본다면 미국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엔진보다는 형상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존의 SLBM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개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공식 확인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작년 말이었습니다. 11월 네.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서해, 우리의 서해죠. 서해 내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바레만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레만 지역에서 보하이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해상 항행 통제 구역을 아주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네. 거기에서 발사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홍콩의 명보, 워싱턴 브리비컨 이런 언론들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쥐랑 3는 쥐랑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SLBM 시리즈가 있어요. 1, 네. 2, 3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3세대가 바로 쥐랑 3고 그걸 작년 연말에 발사 실험을 했고 그게 성공했다. 그럼 네. 이 쥐랑 3 성능이 기존의 1, 2보다 압도적으로 사정거리 더 길고 아하. 그리고 탄두의 능력도 압도적으로 성능이 우월하다라는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쥐랑 시리즈, 이 우리말로 읽으면 거랑이 돼서 큰 파도, 거대한 물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쥐랑이라고 읽습니다. 쥐랑 1부터 시작해서 이 SLBM 미사일을 개량을 해온 거네요. 그래서 사정거리가요. 1,700km, 9,000km. 이 탄두 무게에 따라서 무거우면 6,000에서 7,000km까지 줄어들고요. 탄두를 가볍게 하면 9,0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쥐랑 3는 무려 12,0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미 대륙을 공격한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멀리서 감지할 수 없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정거리가 12,000km니까 만약에 동중국해에서 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서부 전역을 타격을 가능하고 아하. 동중국해를 벗어나서 태평양 쪽으로 진입을 해서 타격을 하면 미국 전역,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사정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쥐랑 3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다탄두 미사일인데 무려 탄두가 10발이나 들어갑니다. 네. 10발이나 들어가는데 MIRB라 그래가지고 그 10개가 동시에 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10개가 각각 다른 곳을 공격을 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탄두가 10개로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되면서 그게 또 다른 데를 공격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공격한다. 그러면 한 발은 LA로, 한 발은 뭐 샌디에고로, 한 발은 샌프란시스코, 한 발은 애나하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쪽으로 공격하러 딱 가버리니까 네. 일단 미사일이 뭐 수천 킬로 날아오는 것은 미국이 보는데 어느 정도 예상 탄착 지점을 예상을 해야 그 지역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쪼개져서 어디로 각각 또 흩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여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SLBM 하면 미국도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죠. 바로 트라이던트 2라는 막강한 SL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이번에 중국이 시험 발사 성공한 쥐랑3와 성능이 오히려 중국제가 더 월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쥐랑3 같은 경우는 10발의 MIRV, 즉 10발이 다른 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다탄두인데 네. 트라이던트2는 8발이거든요. 네. 8발로 쪼개지는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그건 이제 러시아하고 그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다탄두는 8발까지만 우린 쪼개자. 네. 라고 협의를 했는데 중국은 그런 전략무기 감축협정 지금 가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대로 지금 탄두의 어떤 숫자도 늘리고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 냉전 해체 이후에, 즉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네. 핵 전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저 트라이던트2 미사일만 하더라도 1990년도에 실전 배치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대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2004년도에 한번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수명 연장. 그리고 작년 연말에 중국은 이 쥐랑3란 걸 새로 개발해서 새로 발사 실험을 했는데 미국은 작년 연말에 또 수명 연장을 또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SLBM이나 이런 핵 미사일 분야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중국의 알려진 성능으로만. 네. 진짜 그게 구현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알려진 성능으로 중국제가 조금 더 성능이 우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현되면 큰일 나죠. 구현 안 되길 바랍니다. 자, 중국이 노력 끝에 개발한 이 3세대 SLBM 쥐랑3가 당연히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쥐랑3가 탑재될 잠수함도 관심 대상입니다. 중국에는 이미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쥐랑3를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핵전력 잠수함을 중국이 또 추가로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2만 톤급이라고요? 2만 톤급입니다. 중국은 이제 이 잠수함의 이름을 옛날 고대 국가 이름을 붙이면은 핵 잠수함이에요. 진나라, 당나라 뭐 이런 식으로요. 최초의 샤, 저게 뭐 하나랍니다. 하나. 아하. 그래서 저 샤급만 해도 한 7,0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 미국의 LA급 잠수함보다 약간 크죠. 네. 그래서 1,700km짜리 쥐랑1을 뭐 여러 발씩 있는데 이게 이제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진급을 개발하면서 2007년도부터 전력화를 했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쥐랑2가 12발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단급은 지금 이제 아직 단급이 안 나왔어요. 네. 아마도 쥐랑3하고 동시에 전력화해서 한 2020년도, 2021년도쯤에 전력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 쥐랑3 SLBM을 무려 24발을 탑재를 합니다. 아하. 그런데 그게 또 10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어이쿠. 그러니까 탄두 숫자로 보면 네. 240발쯤 되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성능의 미사일을 24발을 탑재를 하는 전략핵 잠수함을 중국이 새로 개발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중국 잠수함이요. 우리 탑10에서도 여러 번 다뤄봤지만 이 엔진 소음이 심해서 미국 잠수함과 이게 딱 대적했을 때는 굉장히 전투력이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신형 잠수함은 그것도 많이 개선이 됐겠군요. 개선됐다라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추진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그게 아주 이제 엔진 소음이나 스크류 소음이 적대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소음이 압도적으로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 진급 잠수함을 또 보고 시아급 잠수함도 보면 등짝이 거북이 등짝처럼 뭔가 불룩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쥐랑이라는 미사일이 뚱퐁 31 지대지 미사일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게 굉장히 깁니다. 네. 그 긴 거를 갖다가 좀 다듬고 해가지고 잠수함에 꽂으니 얼마나 길어야 되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잠수함의 이 원통형 이 뚜껑을 열어서 더 높여군요. 더 높아야 되니까 위에다가 등짝을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네. 물속을 항해를 하려다 보면 물방울처럼 유선형으로 생겨야 물이 쓱 하고 지나가는데 그렇죠. 이게 뭔가 하나 더 있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단급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모급이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단급도 그렇게 등짝이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스크류 소음은 적다 하더라도 물로부터의 마찰을 소음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아하. 그래서 좀 희망을 걸어본다면 미국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엔진보다는 형상 때문에. 알겠습니다.